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던 생성형 AI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디지털 세상에 척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AI가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가 됐는지 그 엄청난 스케일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인터넷에 새로운 척추가 생겼다. 와, 이 한 문장이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어요. 원래 인터넷의 뼈대라고 하면 검색 엔진이나 소셜미디어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생성형 AI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새로운 서비스 하나가 떴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터넷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아주 대담한 주장인 거죠. 진짜 그럴까요? 자, 이 숫자 70억.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 정도 되니까 와, 이건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은 AI 서비스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2025년 9월 딱 한 달 동안 생성형 AI 서비스에 몰린 웹 트래픽입니다. 그냥 요즘 유행이라고 하기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70억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짜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인스타그램 있죠? 그 월간 트래픽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AI가 이제 소셜미디어의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메이저리거가 된 겁니다. 완전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대체 어디서 얼마나 빠르게 나타난 걸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는 숫자를 통해서 그 폭발적인 성장의 비밀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웹 트래픽은 당연히 늘었고요.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모바일이에요. 앱 다운로드가 거의 8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건 AI가 이제 우리 책상 위를 넘어서서 우리 주머니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일상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는 신호거든요. 이건 그냥 차근차근 성장한 게 아니라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터진 빅뱅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AI 빅뱅, 그 한가운데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모든 걸 주도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죠. 지금부터는 챗 GPT 현상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챗 GPT의 성장 스토리는요, 진짜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18개월 전, 그러니까 2024년 초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서비스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세계 20대 웹사이트로 뛰어오르더니 지금은 구글이나 유튜브 바로 뒤를 쫓는 글로벌 탑5가 됐습니다. 1년 반 만에 인터넷의 변방에서 가장 뜨거운 중심으로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해버린 거죠. 이 차트 하나가 지금 시장 상황을 그냥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많은 경쟁자들이 우리도 있다 하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생성형 AI라는 경기장에서 트래픽이 10번 발생하면 그중 8번은 챗GPT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시장을 지배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이 판의 생태계 그 자체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이 엄청난 AI를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의 가장 오래된 인터넷 습관, 바로 검색을 이제 대체해버리는 걸까요? AI와 검색, 이 둘의 흥미로운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AI가 검색의 시대를 끝낼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이벌? 아니요. 오히려 파트너에 가깝다는 겁니다. 보세요. 챗GPT 사용자의 95%, 거의 대부분이 구글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망치가 필요할 때 망치를 쓰고 드라이버가 필요할 땐 드라이버를 쓰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가장 딱 맞는 도구를 골라 쓰는 그런 새로운 행동 패턴이 생겨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둘 다 쓰긴 쓰는데 그 사용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챗GPT 사용자의 3분의 1은요, 매일같이 이 앱을 켭니다. 이건 뭐죠?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몸에 밴 거죠. 반면에 다른 AI 도구들은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연장통 속 공구 같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챗GPT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서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자, 그렇다면 이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통 이런 신기술은 젊은 얼리어답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챗봇 사용자 중 4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만에 20%에서 거의 30%로 증가했다. 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AI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가파른 상승 곡선 보이시죠? 이건 AI가 초기 단계를 지나서 이제 모든 세대가 사용하는 보편적인 기술로 확산되는 바로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물론 아직은 젊은 층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53%니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변화의 방향과 속도입니다. 이제 45세 이상 사용자가 거의 30%에 육박한다는 건 앞으로 AI 서비스들이 더 이상 젊은 세대의 취향에만 맞춰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폭발적인 성장, 챗GPT의 압도적인 지배력, 그리고 사용자층의 확대, 이 퍼즐 조각들을 전부 다 맞추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이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바로 인터넷 백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같은 거예요. 수많은 앱들이 이 OS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AI는 다른 모든 온라인 서비스들이 의존하고 또 그 위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본 인프라, 즉 뼈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4가지 핵심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I는 이제 소셜미디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가 됐다. 둘째, 그 중심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절대 강자, 챗GPT가 있다. 셋째, AI는 검색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똑똑한 파트너로 함께 쓰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는 젊은이들만이 아닌 모든 세대가 사용하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인터넷의 새로운 뼈대가 AI라면 우리는 그 위에서 과연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가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혁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